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하남방송 뉴스투데이 정준혜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은 무료 목욕탕과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25일 개관을 시작으로 27일에는 노인대학을 개강했습니다. 1998년에 건립된 하남시 노인복지관은 시설이 노후화고 낙후돼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무료 목욕탕 시설 개선은 물론 샤워기를 15개에서 18개로 늘렸으며 경로식당 확장으로 150여 석에서 200여 석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4층에 한 개층을 증축해 체력단련실과 바둑교실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노인복지관은 지난달 18일 경로식당 운영을 시작했고 27일에는 노인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시설 개선에 대한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이에 시설 개선 및 증축을 위해 노력해온 서기낙 주무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시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3일 미사숲공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1,900여 평 지역에 산림청이 선정한 미세먼지 저감 수종 중 왕벚나무 등 3종류의 나무 500본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묘목과 글자를 쓸 수 있는 나무 이름표를 배부해 식재한 나무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바람길을 만들어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도시숲을 조성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취지가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36회 한일 국가대항 배드민턴 경기대회가 이번 달 17, 18일 이틀 동안 하남시 종합운동장 제1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하남시 개최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고 2달여간의 협의 끝에 지난달 최종 결정됐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한일 국가대항 배드민턴 대회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매년 번갈아 개최하는 국가대항전입니다. 재작년에는 제주도, 작년에는 일본에서 열렸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하남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달 7일 오후 4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양국의 각각 20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최종윤 위원장은 한일 모든 선수들이 멋진 승부를 가르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경기를 통해 하남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스포츠 시설이 더 확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남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총 23개원이 모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은 투명한 유치원 회계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추진 계획을 수립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광주 하남 23개 사립유치원이 동참해 에듀파인 도입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0학년도에 23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역시 도입한다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광주 하남 지역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과 유치원별 PC 환경 모니터링 등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컴퓨터 2대를 지원해 원활한 에듀파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하남 YWCA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전사업본부가 후원한 2019 하남 YWCA 기후에너지 교육이 개강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번 달 4일과 11일, 18일 세 차례 진행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은 관내에서 기후에너지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수강생은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후변화 기본 지식 함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정책 탐구, 강의 실습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기후에너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남 YWCA 신정원 사무총장은 최근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기관에서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교육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기후에너지 강사가 양성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요즘처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날에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생생라이프에서 봄철 화재 예방과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봄철 화재 발생 원인은 담배꽁초 투기와 쓰레기 소각, 불씨 불꽃 방치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5.3%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과 같은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요. 또 야외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하고 취사 후에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산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산림청이나 소방서 또는 경찰서로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초기에 작은 산불은 외투를 덮어서 진화하시고요. 또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생라이프였습니다. 이상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